예. 기억이 전혀 안 나? 초고층 건물 이거 안 했어? 아, 벨트 트러스. OX를 하면 갖다 버려? 아니요? 아니요, 여기 있는데요. 거기 갖다 버렸어? 다 있는 거 맞아. 근데 몇 장 안 보이는데? 아, 몇 장은 집에 있어요. 몇 장 집에 있어? 네. 좀 하면 바로바로 붙여놔. 아, 붙여놔야 돼요? 테이프 집에 없어? 아, 있어요. 그래. 아니 학원에 저기 프린트기 옆에 있는데. 거기서라도 붙여놓지. 자, 그래. 이거 붙여놓는 거였어요? 붙여놓으면 아, 좋지. 좋은 거예요? 나 막 강요는 안 하지만 붙여놓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진도 나갈게. 기술 5 봐봐. 초고층 건물은 뒤에 묶어봐. 높이 200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 건물까지 묶으면 개념 정의해줬지. 정의. 초고층 건물이 뭔지 설명해줬어. 이걸 지을 때는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야 된대. 그 뒤에 건물에 작용하는 힘 네모해봐. 이게 중심 화제야. 건물에 작용하는 힘. 그 중에서도 초고층 건물에, 구체적으로는 초고층 건물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야. 건물에 작용하는 힘에는 뭐랑 뭐가 있대? 형광펜, 형광펜. 이거 위에다가 구조도 그리면 돼. 위에다가 그리면 돼, 연수야. 위에다가 건물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쓰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직 하중이랑 수평 하중이 있다고 설명해줬어.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 있대.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순서대로 애들이 뭔지 설명해줘야겠지. 수직하중은 할 때 수직하중에 또 칠해봐. 얘는 개념 정해줄 거니까 뒤에 묶어봐. 건물 자체의 무게로 인해 땅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까지 묶고 수직인 거야. 그래서 수직하중. 뒤에 수평하중에 또 형광펜 칠하고 묶으면 개념 정해줄 거니까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해 가로 방향,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까지 묶어. 수직하중은 수직, 수평하중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이름을 참 정직하게 지었어.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데 먼저 나온 게 뭐야? 수직하죠. 수직하중에 다시 칠해봐. 이 문단 처음 시작할 때. 수직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고안된 게 있어. 그게 뭐래? 보기둥. 보기동 구조의 동그라미. 그럼 얘는 보기동 구조는 수직하중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치? 보기동 구조. 보기동 구조가 수직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보완된 거래. 근데 우리 보기동 구조 모르니까 그 뒤에 보기동 구조는 뒤에 뭐 해주겠어? 정의해주겠지? 묶어봐.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평 구조물인 돌을 설치해서 그 위에 바닥판을 놓는 구조까지 묶어. 이게 개념 정의해줄 거고. 근데 보기동 구조에서는부터 또 묶어서 그 문단 끝까지 묶으면 특징을 설명해줘. 이 보기동 구조의 특징. 설치된 두께만큼 건물 한 층당 높이가 높아진대. 바닥판에 작용하는 하중이 기둥에 집중되지 않고 보에 의해 분산되어서 이 수직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게 만든 게 보기둥 구조다에 대해서 설명한 거. 그럼 이제 수평 하중 설명해줘야 되지. 근데 수평 하중은 수직 하중과 달리 사방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그치? 여기 수평 하중에다 형광펜 칠해놔 얘들아. 3문단 첫 번째 줄 끝에 있다. 수평 하중 이렇게 있어. 찾았어? 네. 수평하중. 그렇지. 아래 위 수직으로만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달리 수평하중은 사방에서 작용해서 초고층 건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대. 수평하중은 건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데 바람이 90% 이상을 차지해. 그럼 얘 거의 사실 바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그치?
90% 이상이 바람 때문이래. 그럼 이 바람이 왜 위험한 거냐? 그 뒤에 건물이 많은부터 묶어서 그분단 끝까지 묶으면 이게 바람의 위험성이야. 써 위험성. 왜 바람이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 위험성. 어디까지? 그분단 끝까지요.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까지. 네. 됐어요? 바람의 위험성인데 보면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풍속이 더 빨라져. 그래서 더 크게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 공명 현상까지 발생하면 또 흔들리게 된대.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수평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수평 하중에 또 칠해놔. 아직도 수평 하중 얘기를 하는 거야. 구조가 보이지 않아? 수직 하중, 수평 하중이 있어. 근데 수직 하중은 보기둥 기도로 견딜 수 있다. 그럼 이제 수평 하중은 뭐로 견딜 수 있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수평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뼈대에 해당하는 보호, 기둥을 단단하게 붙여야 되는데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니은 뭐래? 코어 구조의 동그라미. 그러면 코어 구조는 수평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코어 구조. 그쵸? 근데 우리 코어가 뭔지 모르니까 건물에서의 코어는 모르잖아. 뒤에 코어는 개념 정의해주겠지. 묶어봐. 빈 파이프 모양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물 중앙에 세운 것까지 묶어. 비어있는 걸 어떻게 뭐 세우는 거래. 개념 정의해준 거고 이 코어에 건물의 보와 기둥들을 강하게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부터 다시 묶어봐. 이렇게 하면부터 두 줄 내려가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까지 묶으면 이게 코어 구조의 특징이었어. 얘의 특징은 뭐냐? 잘 딱 붙이면 수평 하중에 흔들리지 않아. 이런 특징이 있어. 근데 뒤에 그런데 세모해봐. 전환. 문제가 있어. 초고층 건물은 건물이 높이가 높아질 때마다 수평 하중이 커지니까 그에 따라 코어의 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된대. 그래서 뒤에 코어 구조는부터 묶어봐.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까지 묶으면 이게 코어 구조의 뭘까? 단점. 그렇지, 단점이 있다. 그래서 현대에서 만들 때는 승강기, 화장실 이런 거에 설치하는 거야. 코어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야.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와서 쳐넣는다. 이 가운데에 넣는다.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겠지. 그치?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근데 다음 문단에 그런데 세모해봐. 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거야. 뒤에 묶어봐. 초고층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코어 구조만으로는 완벽하게 견딜 수가 없다까지 묶어. 문제가 또 있어. 그래서 등장한 게 뭐야?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두 번째가 아웃리거 벨트 크로스 구조네. 얘만으로는 박스에서 등장한 게 얘야.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 코어만으로는 완전하게 견딜 수가 없어서 얘를 사용하는데 우리 이것도 모르니까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 구조에서 벨트 트러스는 뒤에 묶어봐. 여기에서 봐봐. 이거 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얘도 뭔 뜻이 있고 얘도 뭔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얘는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얘는 묶어봐. 철골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부 기둥들을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짜서 벨트처럼 둘러싼 것까지. 이게 벨트 트러스의 정의야. 그지? 정의해줬는데 그럼 있잖아. 이 아웃리거도 이제 뜻을 설명해 주겠지? 그치? 얘만 하고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예상은 해야 돼. 어쨌든 벨트 트러스가 이런 건데 수평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대. 삼각형 구조의 트러스로 외부 기둥들을 연결하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철골 접합부를 통해 전체적으로 분산돼서 예방할 수 있대. 그리고 아웃리거는 뒤에 나온다. 또 묶어봐. 아웃리거의 뜻을 이제 또 설명해 주겠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벨트 트러스를 내부의 코어와 견고하게 연결하는 것까지 묶어. 개념 정의해줬고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는 중간중간에 여러 개 설치할 수가 있대.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근데 그런데 세모해봐. 그런 데가 붙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단점이 있다는 거야. 뒤에 묶어봐. 아웃리거는 건물 내부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어서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 뭐가 돼? 방해가 된다까지 묶어. 단점 또는 문제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웃리거를 층과 층 사이, 뭐 설비층, 위층 바닥, 아래층 천장 이런 데에 처박아 놓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나라고 빨간 줄 그어져 있잖아. 그리고 위에 가라고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여? 그 위에 문단에? 가, 나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이 뭐 같아? 둘 다 공간 활용 효율성이 어때? 떨어져서 그냥 뭐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거나 뭐 화장실 같은 거 만든다 이런 거지. 그치? 그렇게 같이 나오려고 묶여 있는 거야. 뒤에 마지막 문단. 초고층 건물은 특수한 설비를 사용해서 건물 흔들림을 줄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래? TLCD 동그라미 해놓고 바람으로 인한 흔들림을 줄인다 했으니까 얘도 수평 하중을 견디기 위한 거겠지. TLCD 동조 액체 기둥형 댐퍼래. 우리 당연히 모르니까 개념 정의해줘야 돼. 그치? 뒤에 TLCD는 뒤에 묶어봐. U자형부터 묶는 거야. U자형 관 안에 수백 톤의 물이 채워진 것까지 묶으면 이게 정의해줬고, 초고층 건물의 3층부 위에 중앙에 설치하는 건데 바람이 불어부터 묶어봐. 여기서 묶어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설명해 주냐면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줘. 작동 원리라고 써. 바람이 불어부터 어디까지냐면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줄 흔들림이 줄어들게 된다까지 다까지 묶어. 여기까지가 작동 원리야. 얘가 어떻게 물을 채워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흔들림을 줄여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봐봐 내용. 안 넘어갔어?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 그러면 물은 어떤 법칙이 있대? 관성의 법칙이 있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원래의 자리로 있으려고 해. 그럼 물은 기울어진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봐봐. 건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흔들려. 그럼 여기 지금 물이 있는 거잖아. 물은 똑같은 방향으로 흔들려?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 반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는 그거야.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막 출발해. 그럼 내 몸이 어디로 와? 내가 똑같이 앞으로 가? 내 몸이 어디로 가? 뒤로 가지. 그것도 관성의 법칙 때문이야. 그러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럼 반대쪽, 내가 흔들리는 방향 반대쪽으로 물이 가는 거니까 그쪽 물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거 한 장 넘겨. 묶은 데 뒤에 볼 거야. 물이 무거울수록 관 전체의 가로폭이 넓을수록 흔들림을 줄여주는 효과가 커. 근데 하지만 무조건 물 많이 넣고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유의할 점이 있어. 그에 따라부터 묶어서 끝까지 묶으면 유의점이야. 유의점. 물 많이 넣을수록 좋으니까 많이 넣으면 수직 하중이 증가하겠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면 그 수직 하중이 증가하니까 함께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
언니 괜찮아? 예린아? 안 괜찮아?